이제는 사건 은폐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직후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김호중 씨가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를 했죠. 이것 때문에 김 씨에 대한 일부 혐의가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호중 씨 소속사 대표가 대리자수를 지시했는가? 아니면 김호중 씨가 대리자수 해달라고 시켰는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건데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죠, 장현배 전문가님? 그렇죠. 일단 지금 김호중 씨가 막내 매니저에게 대리자수를 부탁했는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또 한 언론 보도에 따르자면 막내 직원에게 대리자수를 부탁한 정황이 나왔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되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지금 문제는 김호중 씨가 단순히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고 이른바 뺑소리를 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본인을 대신해서 대리로 자수해 주는 것까지 만약에 교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 메모리라든지 이런 관련된 증거들을 인멸해 줄 것을 만약에 교사했다라고 한다면 범인도피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죄라는 엄중한 죄책까지 같이 함께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속사 대표가 시켰었던 것을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방조인데 그렇죠. 내가 직접 시켰다면 교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방조와 교사는 형량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말 그대로 공범 중에서 방조는 어떤 사람이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을 그저 도와주거나 옆에서 지켜보는 것 정도가 방조가 될 텐데요. 이럴 때는 정범의 형의 2분의 1로 형을 감경을 합니다. 예. 그러나 교사,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시킨 게 돼버린다면 정범의 형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사냐 방조냐의 차이는 사실 형량을 가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지용 기자, 네. 블랙박스 메모리가 없어진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 블랙박스 차량이 쪽 3대인데 3개 다 없다는 거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조직적으로 인멸하려 했다는 거. 그래서 구속 과정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데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과연 누가 없앴는지 여부입니다. 예. 일단 현재까지는 한 매니저가 내가 뺐고 삼켰다, 먹어서 없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김호중 씨가 실제로 본인이 빼놓고 얘기하는 게 아닐지 않은 의혹도 들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김호중 씨가 자기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걸 없앴다. 이렇게 자기 증거를 없애는 건 별도의 죄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본인이 이거를 다른 매니저에게 자, 네가 이거를 빼서 없애라라고 지시를 했다면 이거 역시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주장대로 매니저가 정말로 임의로 빼서 자기가 없앤 건지 지금 이것도 증거인멸로 해서 이미 구속이 된 상태인데 그게 아니라 그 과정에 김호중 씨가 이 블랙박스 칩을 없애야 되니까 당신이 이걸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교사를 했는지 여부 역시 예. 이번 수사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구장사님, 네.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신문 과정에서 판사도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되냐 이렇게 꾸짖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김호중 씨 옷을 입고 이 막내 매니저가 경찰서에 자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수를 누가 시켰느냐도 중요합니다만 누군가가 자신이 그 범한 이 처벌을 대신 뒤집어 쓰기 위해서 이 대리 자수를 시켰다. 그걸 방조했다. 이거에 대해서 이 판사조차도 아니 김호중 당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당신은 처벌을 면하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렇게 꾸짖었다고 하니까요. 아마 이 김호중 씨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이 처벌은 본인의 어떤 행위의 이 유무에 따라서 크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경민 변호사도 함께 할 텐데 이경민 변호사님. 예. 일단 김호중 씨는 대리자수를 시켰느냐 방조했느냐 그리고 증거인멸을 시켰느냐 아니면은 내 증거를 내가 없앴느냐 이런 지금 부분에서 굉장히 좀 경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일단 블랙박스가 없고요. 메모리가 없고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고 있고요. 예. 경찰은 어떤 식으로 수사를 더 해야 돼요?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나와 있는 증거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그 관련자들의 진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소속사 대표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특히나 이제 중요한 사람이 진술이 될 수 있는 게
그 막내 매니저가 어떤 발언을 듣고 그때 당시에 이제 김호중 씨랑 뭐 통화를 하고 아니면 소속사 관계자들이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좀 자수를 하라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만약에 김호중 씨가 뭔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는 부분이 있었다. 아니면 뭔가 이제 소속사 대표를 통해서 들었을 때 김호중 씨가 어떻게 해달라고 하더라 이런 부분이 만약에 진술이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중 씨도 그냥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사번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증거인멸의 교사라든지 아니면 범인도피의 교사까지 제명이 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형량이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나요? 일단은 뭐 경합범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위험운전 치상죄가 가장 이제 센 제명이고요. 나머지 제명들은 이제 경합범이라서 가장 중요한 제명의 2분의 1이 가중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징역 30년 이하로 이제 되는 그런 사건인데, 아하. 근데 지금 사건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뭐 나머지 이제 뭐 범인도피 교사라든지 증거인멸이 추가가 되는 부분은 죄질이 안 좋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방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쨌든 형을 좀 감경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만 교사범이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범인도피나 증거인멸을 했을 때랑 똑같은 형이 처벌이 되고 재질도 이제 똑같이 안 좋게 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뭐 형량이 추가가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정말 죄질이 안 좋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호중 씨는 구속이 됐고 경찰은 수사를 더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안주준 기자, 네. 김호중 씨의 팬들이요. 처음에는 좀 실망감을 보이다가 갑자기 성명서를 내고 경찰이 수사 과정을 이렇게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무슨 정치권의 이슈를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김호중 씨가 그저께 이틀 전에 구속이 됐죠. 그 직후 김호중 씨를 지지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명서가 올라왔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보면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냐라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은 분명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아쉬움을 표하고 있고 더욱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정치권의 이슈를 은폐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혹시 어떤 의도가 있어서 김호중 씨가 본인이 저지른 죄 이상으로 지금 무언가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뉘앙스를 풍긴다는 거죠. 예. 물론 이건 일부 팬덤의 목소리고 전체의 목소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으로 봤을 때 이런 목소리를 냈을 때 결국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나온다는 걸 이 팬덤들이 몰랐을까 하는 겁니다. 분명 알았을 거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언론 입장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지만 이게 하나가 하나 또 이렇게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대중들이 아 그런 목소리가 있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왜곡된 시선을 만들 수도 있는데 결국 이런 비뚤어진 팬덤이 오히려 김호중 씨에 대한 일반 대중에 대한 시선을 더욱더 따갑게 만들고 있다는 건 팬덤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안지용 기자께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김호중 씨는 사실 어떤 논란에 휩싸인 게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네. 근데 계속 어쨌든 극복을 해왔고 복귀를 했거든요. 그리고 왕성한 활동을 보였고 이번 논란은 좀 치명적일 것 같은데 재기가 가능할까요? 사실 저는 이걸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재기의 기준이 TV에 다시 얼굴을 비친다라고 하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죄질이 너무 좋지 않고 앞선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처 과정에서 너무 미흡하고 또 조직적으로 이걸 은폐하려는 정황이 많았기 때문에 대중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팬덤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팬덤 가수라고 했을 때 김호중 씨는 활동이 재개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련의 상황 속에서 김호중 씨가 왜 이렇게까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까라고 보면은 팬덤을 향한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여전히 무대에 서고 팬들 앞에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무대를 해야 된다는 게 결국은 일반 시선, 이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그를 보고 싶어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열광하는 지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김호중 씨가 본인에게 주어진 죄값을 다 치른 후에는 팬들 중심으로 팬미팅을 하거나 또는 앨범을 발표하고 공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형량이 만약에 3년이 나왔다고 했을 때 정말 3년의 죄값을 치르면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너무 일련의 상황 속에서 점점 더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고 그를 보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국민정서법이란 걸 고려했을 때 그의 공백은 더욱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